역사적으로 해변에 떠밀려온 기묘한 시체들은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엉뚱한 추측을 불러일으켰어요. 만약 거대한 폭풍 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생물이 해변에 떠밀려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 건가요? 바다 괴물일까요? 과학적 예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한 무언가일까요? 혹은 혹시 드레드락으로 뒤덮인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생물을 마주친다면 어떨까요? 가까이 다가가 볼 용기가 있을까요? 이런 신비한 바다 괴물들은 끝없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견된 가장 기묘한 바다 괴물 시체 16가지를 함께 탐험해보고 그게 진짜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보세요. 자, 알아볼까요? 16. 스트론세이 괴수. 1808년 스코틀랜드 스트론세이 섬에서 거센 폭풍이 지나간 후 지역 주민들은 길이가 55피트나 되는 신비한 생물을 발견했어요. 꼬리가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도 그 정도였죠. 과학자들은 이 생물을 팔시드루스 폰토피단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건 세상에 특이한 다리 같은 부속지가 달린 바다 뱀이었어요. 피부는 한쪽은 부드럽고 다른 쪽은 거칠었으며 지느러미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강모가 있었죠. 일부는 이게 주둥상어라고 생각했지만 이 생물은 알려진 어떤 상어보다 훨씬 크고 독특한 특징을 가졌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내수 괴물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건 멀리 떨어진 민물 호수에 사는 거잖아요. 이 생물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요. 15. 무리와의 괴생물. 2016년 뉴질랜드가 해저를 뒤흔든 지진에서 회복 중일 때 멜리사 더블데이가 오클랜드 무리의 해변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어요. 그건 작은 자동차 크기에 두꺼운 드레드락 같은 가닥으로 뒤덮인 좌초된 고래처럼 보였죠. 그녀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바다 괴물부터 외계 생명체 포드까지 수많은 이론을 불러일으켰어요. 과학자들은 그게 거북목따개비로 뒤덮인 표류목일 거라고 했지만요. 이 따개비들은 끈적한 줄기로 떠다니는 물체에 붙어서 물속에서 플랑크톤을 걸러 먹어요. 이 물체의 빽빽한 따개비 덮개는 그것이 영양이 풍부한 바다에서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떠다녔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기원과 그것을 해변으로 가져온 해류에 대한 질문이 생겼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걸 해변에서 발견한다면 호기심이 생길까요? 아니면 조심할 건가요? 제일 먼저 뭘 할 건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봐요. 14. 트렁코. 1924년 10월 남아프리카 마게이트 근처에서 목격자들은 트렁코라는 신비한 바다 생물이 2마리 범고래와 두세 시간 동안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이 생물은 꼬리를 무기처럼 사용했고 물 밖으로 20피트나 솟아올랐다고 해요. 알려진 어떤 해양 동물도 이런 능력을 가진 건 없죠. 목격자들은 그걸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거대한 북극곰 같다고 묘사했는데 코끼리 같은 주둥이와 바닥까지 같은 꼬리가 있었어요. 싸움이 끝난 후 그 시체는 약 열흘 동안 해변에 떠밀려와 관광객들을 끌어모았지만 과학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시체엔 피가 없어서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죠. 2010년 연구자 데런 나이시는 사진이 심하게 부패한 고래 시체라고 했지만 목격자들이 말한 활발한 싸움은 설명되지 않았어요. 일부는 당국이 비밀리에 조사했을 거라고 믿지만 증거는 없어요. 공식 연구의 부재가 이 사건을 더 신비롭게 만들죠. 13. 감보. 1983년 15살인 오웬이 감비아의 방갈로 해변에서 이상한 시체를 발견했어요.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그 생물을 꼼꼼히 측정하고 스케치했죠. 길이는 약 15피트였고 열대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부패 흔적이 없었어요. 긴 부리 같은 주둥이에는 균일한 원뿔형 이빨이 있었고 몸은 위는 갈색, 아래는 흰색으로 매끄러웠어요. 심해 종일지도 모른다는 힌트였죠. 안타깝게도
지역 주민들이 그 생물의 머리를 잘라 관광객들에게 팔았고, 몸은 묻어버려 과학적 분석이나 DNA 검사는 불가능했어요. 몇 년 후, 암호 생물학자 버나드 휴벨만스 박사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이게 불이 고래나 알려지지 않은 돌고래, 심지어 선사시대 해양 파충류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만 증거는 없었어요.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서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채널을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더 멋진 콘텐츠를 계속 가져올게요. 12. 러시아 표본. 2015년 러시아 해변을 걷던 사람들이 사람 2배 크기의 새 같은 부리를 가진 큰 생물을 발견했어요. 꼬리에는 털 같은 물질이 있었죠. 해양 포유류가 이런 특징을 둘 다 가지는 경우는 없어서 전문가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일부는 그게 겐지스강 돌고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돌고래는 부리와 갈색을 띠지만 크기가 더 작고 털이 없죠. 다른 이들은 그 털이 부패한 조직일 수 있고 이 생물이 해류에 떠밀려온 나마 같은 육상 포유류일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부패로 인해 주둥이가 부리처럼 보이게 변했을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전에 그 표본은 치워졌어요. 지역 주민과 연구자 간에 더 나은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11. 뉴질랜드 괴수. 뉴질랜드 해안은 종종 신비한 해양 발견물을 드러내는데 2013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엘리자베스 아나니 포우투카와 해변에서 부분적으로 묻힌 시체를 촬영했는데 그 머리에는 현대 해양 동물과는 다른 들쭉날쭉한 이빨이 있었어요. 턱은 영구적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보였고 지느러미 같은 구조는 있었지만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해양생물학자 사라 미첼 박사는 그게 범고래일 수 있다고 했어요. 범고래는 가끔 좌초되고 부패로 인해 모습이 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빨이 범고래와 다르고 찢기보다는 으깨는 데 적합한 모양과 수가 많다고 지적했어요. 대안 이론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뉴질랜드 해역에 가끔 나타나는 표범의 표일 수 있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평소 서식지에서 멀리 떨어진 악어라고 추측했죠. 가장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는 모사사우루스 같은 선사시대 해양 파충류가 살아남았을 거라는 거였지만 그건 매우 가능성이 낮아요. 추정 길이는 약 30피트로 알려진 종에 맞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를 남겼어요. 그 시체는 완전히 연구되지 않아 정체는 여전히 미궁 속에 있어요. 10. 버뮤다 블록. 버뮤다 주변 바다는 신비한 해양 현상으로 유명한데 거의 10년 간격으로 발견된 2개의 이상한 시체, 버뮤다 블록도 그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1988년 5월, 어부테디 터커가 맹그로브만에서 발견했어요. 두께가 약 2피트 반에서 3피트 정도였고 하얗고 섬유질의 젤리 같은 질감이었으며 불가사리 같은 5개의 부속지가 있었지만 알려진 어떤 종과도 달랐어요. 1995년 분석은 이게 큰 물고기, 상어 또는 가오리 같은 냉혈해양 생물에서 왔을 거라고 했지만 결과는 확정적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블롭은 1997년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지만 비슷해 보였어요. 2004년 분석에서 고래 조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연구자들은 이 블롭들이 부패한 고래 시체로 지방과 결합 조직이 섬유질 덩어리로 변하면서 모양이 바뀌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는 5개의 부속지가 고래 해부학과 맞지 않고 섬유질 질감이 포유류보다는 무척추동물 조직에 더 가깝다고 의심했어요. 버뮤다 블롭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불확실해요. 9. 이 칠레 블롭. 2003년 7월, 칠레 로스 무에르모스 해변에 거대한 시체가 떠밀려 왔어요. 무게는 약 14톤, 너비는 39피트로 기록된 가장 큰 미확인 해양 시체 중 하나였죠. 젤리 같고 반투명한 몸에는 뼈대가 없어서 많은 이들이 이게 알려지지 않은 거대 문어 종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어요.
부드럽고 근육질인 조직이 현미경으로 보면 포유류 조직보다는 무척 추동물 세포와 비슷했기 때문이죠. 일부 암호생 물학자들은 이 블롭을 카리브의 전설의 루스카와 연결지었지만 그건 칠레와는 멀리 떨어진 곳의 이야기예요. 해양생 물학자들은 조직이 고래 지방과 맞지 않아 당황했죠. 2004년 6월, 연구자들은 DNA 검사로 이게 정자고래 조직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주장은 논란을 일으켰어요. 비판자들은 정자고래가 이렇게 큰 크기로 자라지 않고 조직 구조도 고래와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좌초된 위치도 고래가 좌초되기엔 이상했죠. 1896년 칠레에서 비슷한 신비한 표본이 나타난 적이 있어서 이들이 같은 미지의 종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더해졌어요. 칠레 블롭 사례는 해양 암호생물학의 흔한 문제를 보여줘요.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된 큰 부패 시체는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철저히 연구되기 어렵다는 거죠. 8. 몬탁 괴수. 2008년 여름, 뉴욕 몬탁 해변에서 한 젊은 여성과 친구가 이상한 시체를 발견했어요. 곧 몬탁 괴수로 불리게 되었죠. 털이 없는 가죽 같은 몸에 긴 팔다리와 부리 같은 코가 달린 길쭉한 두개골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어요. 이곳이 연방동물질병연구소인 플럼섬 근처라는 점에서 유전자 실험이나 생물 무기에 대한 음모론이 불붙었죠. 이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지만 누군가가 시체를 비밀 장소에 묻었다고 한 후 신비롭게 사라졌어요. 가장 흔한 이론은 익사와 부패로 변형된 너구리라는 거였어요. 너구리는 지역에 흔하고 바닷물에서 모습이 변할 수 있지만 몬탁 괴수의 긴 팔다리와 두개골 모양은 너구리 해부학과 맞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디어로는 껍질 없는 바다거북, 부패한 개 또는 작은 돼지가 떠밀려 왔을 거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거북 이론은 거북이 털이 없다는 점에서 힘들었고 파충류 이론은 도망친 이구아나를 제안했지만 팔다리 구조가 파충류와도 맞지 않았어요. 시체나 샘플 없이 과학자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었고 몬탁 괴수는 발견 후 잘못된 처리로 과학적 증거가 손실된 대표적 사례가 되었어요. 이 신비한 시체들 중 뭐가 제일 매력적이거나 무서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7. 은빛뱀. 2013년 10월 해양 강사 제스민 산타나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스노클링 중에 길이가 약 18피트나 되는 거대한 은빛 생물을 발견했어요. 뱀 같은 몸에 햇빛에 반짝이는 지느러미는 거의 신화 속 생물 같았죠. 산타나와 그녀의 팀은 16명이 힘을 합쳐 이걸 해변으로 안전하게 끌어올렸어요. 이건 거대한 노고기, 네갈레쿠스 글래스네로 확인되었는데 이건 바다에서 가장 긴 경고러류 중 하나로 보통 3,000피트 깊이에서 살아서 발견이 매우 드물어요. 노고기는 긴 리본 같은 몸과 반짝이는 지느러미 때문에 바다 뱀 전설에 영감을 준 것으로 여겨져요. 산타나의 발견 닷새 후 초등학생들이 근처 해변에서 14피트 길이의 두 번째 노고기 시체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가까운 시기에 발견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했죠. 밀턴 러브 박사는 이상한 해류가 둘 다 수면으로 올려보냈을 거라고 했어요. 다른 이들은 기후변화나 지진 활동으로 인한 심해 온도 변화가 서식지를 교란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당시 큰 지진은 없었어요. 이 발견들은 우리가 심해 생물에 대해 얼마나 적게 아는지를 보여줘요. 노고기는 외계 같은 환경에 살며 매번 마주칠 때마다 지구의 가장 덜 탐험된 생태계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주죠. 6. 텍사스 바다 괴수. 2017년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를 강타하며 사람과 재산뿐 아니라 멕시코만 생태계를 뒤흔들었어요. 심해 생물들이 수면으로 떠오른 거죠. 그중 프리티 대사이가 텍사스 시티 해변에서 발견한 기묘하고 악몽 같은 동물이 있었어요. 형편없는 소시지에 이빨이 달린 것처럼 묘사된 이 생물은 부패와 바닷물로 부풀어 오른 원통형 몸을 가졌어요. 입에는 날카로운 바늘 같은 이빨이 가득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대사이가 트위터에 사진을 공유하자 전 세계 해양생물학자들이 참여했어요.
스크립스 연구소의 벤저민 프레블 박사는 이게 송곳니 뱀장어, 아플라토피스 카울리오두스 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이건 100피트에서 300피트 깊이에서 사는 신비한 심해종으로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잡고 밤에 사냥하며 진흙 속에 숨어요. 하비의 폭풍 해일과 해류가 이 뱀장어를 서식지에서 밀어내 해변으로 떠밀리게 했을 거예요. 부패와 부풀림으로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고 조직 샘플도 채취되지 않아 DNA 확인과 유전자 연구 기회를 놓쳤죠. 이 사례는 극단적인 날씨가 숨겨진 심해 생물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며 폭풍 후 많은 이례적인 생물들이 보고되었어요. 이는 거의 탐험되지 않은 생태계에 대한 드문 통찰을 제공해요. 5. 선사시대 괴생물 물고기 2018년 스테파니 홀인 뉴저지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에서 중세 기사처럼 장갑을 두른 고대 생물 같은 생물을 발견했어요. 길이는 4피트에서 5피트였고 뼈 같은 비늘은 선사시대 같은 느낌을 줬어요. 경험 많은 공원 관리인들도 처음엔 상어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대서양 철갑상어였어요. 이건 200만 년 넘게 변하지 않은 살아있는 화석종으로 대량 멸종을 살아남았죠. 대서양 철갑상어는 최대 14피트까지 자라고 무게는 800파운드에 달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물고기 중 하나예요. 한때 뉴저지와 뉴욕 해역에 10만 마리 이상으로 풍부했으며 캐비아 산업을 뒷받침했죠. 하지만 20세기 초 과도한 어업, 서식지 손실, 댐 건설로 개체수가 급감했어요. 종 보호를 위해 1998년부터 2038년까지 40년간 어업 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에요. 홀의 발견은 생존과 우려를 동시에 상징해요. 죽은 개체는 여전히 위협이 존재함을 보여주죠. 오늘날 철갑상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조건 변화, 연안 서식지 손실, 선박 충돌 증가 등으로 취약한 회복을 위협받고 있어요. 4. 네시의 작은 오빠 2011년 마거릿과 닉 플리펜스가 스코틀랜드 에버딘 해변에서 부분적으로 뼈만 남은 이상한 시체를 발견했어요. 길이는 약 30피트였고 비율상 큰 두개골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해 필터 피더가 아닌 포식자임을 암시했죠. 긴 꼬리와 몸 모양은 선사시대 해양 파충류를 닮아 비교가 됐어요. 부부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거의 선사시대 같은 생물이라고 묘사했어요. 하지만 해양생 물학자들은 이게 스코틀랜드 해역에 흔한 긴지느러미고래의 부패된 시체라고 했어요. 부패와 파도 작용으로 뼈가 드러나고 특징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범고래나 더 작은 고래 종일 수도 있다고 했죠. 고래 전문가 마크 시몬스는 그 시체가 오래전에 주거조류로 인해 모양이 변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 암호생 물학자들은 머리 크기와 꼬리 구조가 전형적인 고래와 다르다고 의심했죠. 이 사례는 부패가 익숙한 동물을 신비한 생물로 보이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해양생 물학자들이 야생적인 추측을 피하기 위해 이런 발견을 명확히 설명하는 역할을 강조해요. 다음 바다의 비밀 탐험을 놓치지 마세요. 매주 기묘하고 놀라운 발견으로 가득한 업데이트를 위해 지금 구독하세요. 3. 내 같은 블록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알렉산더 1위 폴리비치에서 뇌 조직처럼 보이는 분홍색의 말랑한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겹과 주름으로 덮인 젤리 같은 표면은 호기심과 혐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죠. 이래 온라인 사진 공유로 이 블록은 소셜미디어에서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이로는 고래 콧물부터 외계 생물, 잘린 장기, 심지어 거대한 껌 덩어리까지 다양했어요. 사람들이 진짜 관심과 터무니없는 추측을 섞은 거죠. 해양생물학자들은 이게 바다 돼지라고 불리는 군즈 피낭동물, 즉 해양 무척추동물이라고 확인했어요. 피낭동물은 전 세계에 약 3,000종이 있으며 바닷물을 펌프질해 플랑크톤과 박테리아를 걸러먹는 성공적인 필터 피더예요. 젤리 같고 이상해 보이지만 피낭동물은 척추동물과 관련이 있어요. 바다 돼지 군집은 폭풍이나 조류로 인해 미국 남부 해안과 서부 플로리다로 떠밀려 오곤 해요.
많은 이들이 그 모습을 징그럽게 느끼지만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일부 피낭동물이 진미로 여겨져 해양 생물에 대한 문화적 시각이 다름을 보여줘요. 이 발견은 낯선 해양 생물이 과학으로 설명되기 전까지 경이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줘요. 이 알타마하 2018년 제프 워렌과 그의 아들이 조지아 울프 아일랜드 해변에서 이상한 시체를 발견했어요. 많은 이들이 이게 조지아의 전설적인 호수 괴물 알타마하, 즉 달티빌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 생물은 작은 머리와 긴 목을 가져 1820년대부터 전해진 민담 묘사와 맞았어요. 워렌 자신은 조심스러웠고 환경 조건으로 변형된 뱀장어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온라인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자 흥분과 추측의 물결이 일었죠. 알티 전설에는 조지아 해안 근처에서 배를 공격한 강력한 바다 괴물 이야기가 포함돼요. 세월이 지나며 특히 언론 주목 시기에 목격담이 늘었죠. 지역 뉴스는 이 발견을 알티의 증거로 다뤘지만 조지아 자연자원부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들의 조사에서 사기 징후가 발견됐어요. 시체 주변 발자국이 지워졌고 꼬리는 종이 마셰처럼 부자연스럽게 뻣뻣했으며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물고기 내장이 주변에 놓여 있었죠. 워렌이 과학자 참여를 거부하고 발견 후 사라진 점도 의심을 키웠어요. 일부는 알티에 관한 최근 책을 홍보하는 지역 작가가 사기를 꾸몄을지 모른다고 했지만 그는 관여를 부인했어요. 이 사례는 빠르게 움직이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특별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전에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1. 뉴저지 괴수 2011년 23살의 뉴저지 어부 더그 커틀러가 라리탄 강에서 악몽 같은 생물을 잡았어요. 길이는 3피트, 무게는 4파운드 반이었고 날카로운 이빨이 동심원으로 배열된 원형 흙밭잎을 가졌어요. 초록빛 갈색의 뱀 같은 몸에는 아가미 구멍과 원시적인 뼈 구조가 있어 고대 생물 같은 느낌을 줬죠. 온라인에 사진이 올라오자 그 기묘한 모습 때문에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해양생물학자들은 이게 약 3억 4천만 년간 변하지 않은 원시, 무화거류인 바다 칠성장어로 확인했어요. 바다 칠성장어는 흙밭잎과 날카로운 이빨로 큰 물고기나 포유류에 붙어 피부를 뚫고 항응고제를 분비해 몇 달 동안 피를 빨며 숙주를 약화시켜요. 대서양이 원산지인 칠성장어는 산란을 위해 민물강으로 올라가며 두 환경에 적응해요. 하지만 오대호에 우연히 유입되며 파괴적인 침입종이 되었고 기생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토착 물고기 개체군을 황폐화했어요. 이 침입은 도입종이 생태계를 얼마나 급격히 교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가장 신비로운 바다 괴수 시체 16가지를 함께 탐험해줘서 고마워요. 만약 해변에서 이상한 생물을 발견한다면 사진과 치수를 기록하고 해양 전문가에게 빠르게 연락하며 가능하면 조직 샘플을 보존하세요. 다음 큰 해양 발견은 여러분 근처일지도 몰라요. 해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이 바다 미스터리 탐험이 재밌었다면 더 놀라운 자연 세계 이야기를 위해 구독하세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계속 탐험하세요. 바다의 가장 큰 비밀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